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첼루키입니다. 코그 운영하면서 제가 지금 약간 비상에 걸렸는데요. 수익 창출을 어쩌다 보니까 규정이 사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진 않잖아요. 유튜브 그러니까요. 규정. 막혔습니다. 무료 봉사가 됐어요. 한 달 동안은 아예 수익이 창출 안 되니까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해야죠. 되게 정말 댓글에서 감사하게도 후원 빨리 열어라. 멤버십 열어라. 결제해줄게 이러시는데 진짜 맞아요? 네,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있었습니다. 아 진짜 오케이.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적인 건 당연히 아니고 근데 정치 방송처럼 또 이게 의사는 이런데 네. 그런 것처럼 막 계좌를 띄울 수는 없으니까 투네이션 링크 제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 권장입니다.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간단하게 투네이션 걸었다라고만 하고 수익 창출이 한 달 동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영상을 안 올린다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냥 꾸준히 할 건데 그냥 수익 창출은 없다. 마침 우리 코어가 잘 되려나 봅니다. 알고리즘도 타고 있고 구독자 수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리버풀이 졌어야 코어한테 도움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리버풀 이겼으면은 사실 그렇게 큰 주목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참 이게 뜨는데 때가 있는 건데 운도 있고 코어한테는 잘 되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쵸. 길게 보셔야죠. 어쨌든 오늘 리뷰할 경기도 역시나 이게 리빙님의 팀 리버풀이 4연패를 했죠. 리그에서 3연패. 그쵸. 리그 3연패, 공식 경기 4연패. 그래서 아르네 슬롯이 완전히 격침당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그쵸. 이게 지금 40몇 년인가? 뭐 그만에 처음이라고 하던데. 엄청 오래됐어요. 저도 리그 3연패, 그리고 공식 경기 4연패 자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2021 시즌에도 연속 4연패는 잘 모르겠어요. 안필드에서 6연패 뭐 이런 거는 뜨문뜨문 해가지고 있었을지언정 아예 연속 다이렉트 4연패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메뉴한테 안필드에서 진 거는 9년 만. 2016년 1월. 맞아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5-16 시즌 위리겐 클롭이 처음 부임한 다음에 그때 있었던 경기. 그 이후로는 위리겐 클롭 시절부터 리버풀 본 사람들은 패배를 처음 보는 거예요. 맨유한테 지는 거를 안필드에서. 그렇네. 아예. 네. 그러니까 새삼 그게 얼마나 긴 역사인지는 지금 뉴비들은 이제서야 본 거예요. 위리겐 클롭 시절에 들어온 사람들도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는 뉴비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퍼거슨의 메뉴도 홈에서만큼은 위협했던 게 리버풀이에요. 그렇죠. 안필드 세니까.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메뉴가 제일 안 좋을 때 리버풀이 제일 잘 나갈 거라고 평가를 받을 때 먹혀버려서.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보면요. 그 리버풀 관련 글들이 죄다 인기 있습니다. 커뮤니티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잘 안 봐가지고 아마 리버풀 팬들은 지금 다 껐을 거예요. 저도 그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봤는데 와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네, 진짜로. 불났습니다. 불났어요? 적벽대전 그 조조 150만 군대 그 다 붙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서 리버풀 팬들은 저희가 또 올리펜스 나오잖아요. 예. 올리펜스도 안 본대요. 올리펜스 조회수를 낮추고 있어 지금. 걱정 마세요. 메뉴 팬들이 다 볼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왜냐면 맹가시 실제로 그 방송하고 있을 때 그 이제 신나서 올림픽에서 보러 가야지라는 채팅이 진짜 많았어요. 저희는 그래도 저를 리버풀 그러니까 투영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거의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보신다는 분들 많고 조금 힘들어하세요. 저희 팬분들은 댓글도 안 적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혼자 폭격 맞는데. 이런 맛이 오랜만일 것 같은데. 오랜만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리버풀 응원하면서 처음이에요. 이 정도 탑독에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포화를 맞은 적이 없으니까. 레알 마드리드 갈락티코 초반에 안 좋았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3연패? 3연패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록상. 생각보다 강한 팀들이 리그 3연패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보기 어려워요. 리그 3연패. 그렇죠. 리그 우승한다고 하면은 최소 5패 정도 만들어놔야 아무리 많아도. 그죠. 5패, 6패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승부가 거의 없이 승을 다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그나마 가능. 제일 안정적인 건 3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리버풀은 지금부터 무패를 해야 가능하다는 건데 경기 수는 무려 30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우승이 많이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데 일단은 근데 슬롯은 경기 이렇게 지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르네 슬롯 인터뷰 보면서 슬슬 그런 거 있잖아요. 연패하는 팀들 팬들이 감독 인터뷰 보면서 아 이제 경질 당하겠네. 아니 이제 제정신 아니네. 그게 저는 항상 이웃집만 그렇게 봤어요. 저기 아모림 보면서 와 뭐 저런 말 들을만 하다. 좋댔네 그냥 가겠네. 경질 당하겠네. 포스텍 당하겠네. 그리고 포스텍도 아까 그 뭐 엄마 어쩌고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 뭐야 콘테하면 트레이닝복 맞아요. 입고 무리뉴는 좀 예민해지고 이런 거 맞아요. 있고. 감독들이 서서히 우린 잘못 없어. 결과가 좀 안 따라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빈도가 올라가지면은 감독이 슬슬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리버풀이 당할 줄은 몰랐어요. 최근에 아르네 슬롯이 약간씩은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뭐 경기력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좀 감싸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자신감일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번 경기는 기대 득점 값이 3골이 넘고 상대는 1.5골 안팎. 그래서 이 기대 득점이라는 게 단순히 득점으로 볼 게 아니라 기회 가치잖아요. 포터도 기대 득점 많았어요. 그렇게 맞아요. 지금 또 이렇게 하면 기대 득점도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르네 슬롯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고 실제 경기에서도 기회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걸로 하여금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괜찮아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심상치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사실 리버풀 쪽에서 감독의 약간 망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저 클럽의 안티풋볼 발언? 그게 마지막 기억이고 근데 그건 사실 그냥 챔스 떨어진 거라서 그 시즌에 리그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래 그냥 사람이 한번 망가졌구나 이건데 슬롯은 진짜 사지에 몰렸나? 이 생각이 살짝 드는 거. 그 차이점이 좀 있어. 원래 아르네 슬롯도 페이노르트 때 그 인터뷰가 약간 거칠다는 말도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무리뉴랑 붙었을 때 무리뉴의 이런 수비적인 방식에 대해서 바로 비판했거든요. 맞아. 둘이 그래서 사이 안 좋아요. 실제로. 그런 방식이라서 아르네 슬롯도 안티풋볼을 대단히 싫어하고 그래서 롱볼 빈도가 높은 축구를 두고 그렇게 칭찬하진 않죠. 롱스로인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이번에 한 인터뷰 헤더가 없었다면 리버풀이 1등이었을 것이다. 이게 그렇게 따지면 첼시도 퇴장 없었으면 지금 승점 한 5점은 더 벌었을걸요? 7점에서? 아르네 슬롯이 탱킹을 본인이 다 하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을 찾는다기보다는 선수들한테 비판이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모하메드 살라, 비르츠, 반다이크도 피할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데 아르네 슬롯이 그냥 대표에서 본인이 먹겠다고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전 그거 동의하는 게 그나마 조금 공감을 해보자면 마르코 실바가 그리고 풀럼이 그 짓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시킹이라고 제가 최근에 되게 눈여겨보고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쪽에 속하는 풀럼의 07년생 뛰어난 유망주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원래는 첼시 상대로 골을 넣었었어요. 근데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오심성이 좀 있다고 보는 편. 그래서 풀럼 쪽에서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는 편. 근데 보통 그거를 공식 골이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대놓고 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풀럼 쪽에서 공식 인스타에 이달의 골로 맞아. 그걸 선정해버리고 마르코 실바 같은 경우에도 팀이 망가지더라도 진짜 이상한 망언들을 해서라도 본인한테 포커스를 쏠리게 해요. 그거는 감독 혼자 욕먹는 구조가 훨씬 편해서 그래요. 맞아 솔직히 감독이 그냥 인스타 안 하면 돼요. 솔직히 아르네 슬롯도 인스타 아이디 있거든요. 자기가 욕 먹고 안 보면 돼요 기사를. 근데 선수들은 인스타를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본인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DM 무수히 많이 받잖아요. 실제로 경기 끝나고 저는 인스타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는다 보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탱킹하는 게 가장 낫긴 하다. 하지만 팬들은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을 얹어보자면 그거는 그냥 져서 읽는 거지 사실. 그거 말 선수 탓을 돌리잖아요. 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메뉴 유로파 결승전 끝나고 가르나초 그거 뭐 선수가 잘못한 것도 있겠다만 난리 났잖아요. 슈틀리키 소리아 발언. 소리아 같은 선수가 없어서 졌다. 난리 나거든요. 맞아 난리 나요. 사실 그게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질만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거는 이길 대책이 없었다 이러면서 완전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버리면 선수단 사기가 죽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이 노망난 척이라도 해야 된다. 노망난 척이라도 해야 된다. 저 이게 맞다. 저도 이 방향이 맞다. 팬들이 조금 속 터질지언정 그런 말로 해서 선수를 감싸는 방향이 낫다. 왜냐면 그들도 분명 지능이 있는 존재인데 사실 욕먹을 말인 거 알아요. 맞아요. 근데 알면서 하는 걸 거예요, 제 생각에. 감독들 인터뷰도 이런 거 다 교육을 받는데요. 진짜요? 네, 실제로 교육을 받고 들어간대요. 아니 교육 안 받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수단 그리고 구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구단 주가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가끔 교육을 안 받은 감독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신기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일단 오늘 졌잖아요. 졌을 때 전술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 리버풀에서 4연패까지 해버리면은 한 가지 파트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실 이 모든 걸 비르츠가 지탱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건 조직적인 문제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편. 요즘 비판받는 선수들 보면은 비르츠에서 이제 살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비르츠가 갖고 있는 부담감을 이제 좀 덜어줄 수도 있지만 또 비르츠 입장에서도 본인도 좀 느낄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원래는 탱킹을 하고 있다가 이게 또 팀 레전드한테 가고 있어서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살라가 오히려 일부러 해서 이 하가처럼 지탱하기 위한
이건 아닐 거고. 폭탄 늘리기 아니에요. 이거. 그건 승부조작이니까. 네, 맞아. 아닐 거고. 어쨌든 전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풀백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는 캐릭해져 보면서 진짜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포도 보면서 성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윙어가 저기서 저렇게 턴오버가 자주 나온다? 심지어 상대가 아마드입니다. 윙어예요. 전문 수비수가 아닌데 그렇게 턴오버가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학포는 그래도 마지막 판단 예를 들면 슈팅 예리했어요. 헤더를 놓치긴 했지만 그래서 그나마 한 거라도 있는데 캐릭해즈는 뭘 했나 이 생각 들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캐릭해즈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적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각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훨씬 셌거든요. 이제는 여전히 각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윙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근데 이제는 풀백들한테 많이 화살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경기를 보기 전에 아스날 경기, 첼시 경기 이런 경기들을 보게 되면은 풀백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높아요. 풀백들이 빌드업에서 영향력을 높여서 하는 팀, 첼시 그리고 칼라피오리, 팀버를 바탕으로 공격 작업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아스날. 지금 리버풀은 풀백 없이 게임하고 있다라고 느낄 만큼 저는 공격적으로 어떠한 이점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스날과 첼시 팬이 어제 경기를 봤다면 그들은 가지고 있는 풀백이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욱더. 저 생각보다 귀스토한테 진짜 고맙다고 생각해요. 귀스토 좋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선수예요. 풀백이 사실 저는 항상 표현할 때 천대받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쩔 수가 없고 지금도 가장 천대받는 게 풀백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치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그 포커스를 가장 덜 받을 만한 포지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딱 리버풀의 꼬라지가 된 건데 이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프림퐁 데려온 거 저는 오만이라 생각하거든요. 프림퐁을 데려온 거 자체가 보드지는 실수다. 네, 저는 활용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있죠. 앞으로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친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놀드가 네. 이제는 조롱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원래 그 친구가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리버풀이 잘 먹히는 머니 코드가 있잖아요. 이걸 찍어내면은 어떻게든 이겨 이런 거 그게 킥이고 빌드업 할 때 그럼 그와 비슷한 유형을 조금이나 데려온다면 예를 들면 뭐 데려오기 힘들 수도 있지만 포로 이러지라도 박았으면은 이 리버풀은 좀 더 정상적으로 굴러갔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셀링 포인트를 갖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유형을 갖고 온다? 게다가 반대편에서라도 뭐 그리말도 같은 유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풀백 이러면은 본인들이 원래 지난 시즌에 잘해왔던 컨셉을 굳이 버리고 새 걸로 간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실제로 근데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만하다는 표현을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지난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이 풀백 그리고 센터백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오만한 판단들을 했다. 센터백은 레오니 말고는 보강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풀백들을 데려왔지만 유형면에서는 조금 더 직선적인 타입들을 데려오면서 겹치지 않냐. 지금 윙어 살라랑 지금 프림퐁 브래들리 이런 선수들이 겹치지 않겠냐라는 말을 받으면서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오만한 판단이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다시 되돌려 보면은 결과적으로 프림퐁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스타일이 겹친다. 근데 브래들리의 성장이 너무 느려요. 브래들리는 23, 24 시즌에서부터 점점 기회를 받았거든요. 그때 격침당했던 게 포스티노 첼시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브래들리가 첼시 상대로 골 넣었어요. 그러고 세레머니까지. 너무 잘했어. 완전 역동적으로. 맞아. 그때 기억이랑 그 잔상이 있기 때문에 아르네 슬롯과 이 보드진에서는 아놀드가 나가고 다음 주자로 브래들리 키울만 하다. 실제로 장기 재계약도 했고. 실제로 그래서 그 아놀드가 아쉬울 때 마침 태엽 논란이 있을 때 그때 브래들리에 대한 평가가 좀 이상한 해만큼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좀 이게 잘하니까 믿어보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좀 고평가라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성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시즌 까놓고 봤을 때 프림퐁은 여전히 영입생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방패를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쉴드도 받으면서 아직은 적응 중이지라는 말까지 돼요. 그리고 윙도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브래들리는 이번 시즌 자리를 못 잡으면은 구단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 라이트백 1순위는 저는 브래들리라 봤다고 평가하거든요. 1순위가 그럼 바뀌는 거예요. 고메스 얘기 나올걸요? 그렇죠. 이젠 고메즈도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의구심이 있는 거는 아르네 슬롯이 과연 고메즈를 풀백으로 보고 있느냐. 풀백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라이트백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이번 시즌.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봐요 이제. 왜냐면 센터백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인원수가 적어도 된다. 높은 퀄리티는. 3명에서 돌아가도 돌아는 간다. 근데 지금 고메스가 3옵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얘를 풀백으로 보내면 코나테가 잠깐 카드 트러블이 있거나 그럴 때 퍼진 고메스를 쓰라고? 풀백 그만큼 많이 퍼지니까 이거 진짜 미친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메스를 우풀백으로 쓰고 싶어도 못 쓸 거다. 아마 그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능성이 차단됐다.
이건 겨울 이적 시장을 봐야 되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큰 쇼부를 본 팀은 사실 냉정하게 좋은 리턴을 갖고 오기 힘들거든요. 물론 PSG가 흡이차를 데려오면서 상당한 리턴을 갖고 오긴 했지만 근데 그거 되게 저는 기적적인 경우라고 보고 그래서 리버풀은 이번 시즌이 진짜 게이를 못 데려온 게 스노브리크다. 엄청 크죠. 수비진 쪽에서는 게이가 왔어야 고메즈도 풀백으로 좀 돌릴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와 그렇지만 또 이제 풀백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캐리케즈도 지금 비판했고 브래들리, 프림퐁 로버트슨 제외하면은 풀백은 다 욕먹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고메즈도 출전시켜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로버트슨도 나와야 된다고 나오고 있고 심지어 라이트백은 최선의 선택이 소보슬라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소보슬라이가 우풀백 나왔을 때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르네 슬롯이 영입을 잘못했다라는 평가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이거를 아르네 슬롯이 어떤 의도로 앞으로 바꿔나갈지는 이해는 돼요. 측면에서의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동성을 풀백으로부터 살리겠다는 의도성은 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디펜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기용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측면이 아예 붕괴되는 사례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상황이에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풀백에 대한 걱정을 안 한 유일한 팀이 리버풀일 거예요. 로버트슨 아놀드. 로버 아놀드는 전 세계에서 진짜 손꼽히는 듀오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한 게 유럽을 호령했었고 잉글랜드를 먹었던 적이 있고 롱런까지 했는데 그 듀오를 갖고 있었던 팀이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맞아요.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 풀백 이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지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풀백만 얘기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또 다른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은 윙어들 각포 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포 살라? 학포는 일단은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쉬운 것도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일단은 레프트 윙에 대한 수건이 있었잖아요.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고 남은 게 덩그러니 남은 게 학포니까 덕받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는 쉴드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스탯으로 저는 증명할 수 있다 생각해요. 충분히. 시즌 종료됐을 때는 그래도 스탯은 꽤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학포에 대한 기대치 정도는 해줄 것 같다. 근데 살라는 기대치 이하예요, 확실히. 와. 지금 진짜 살라 욕으로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 기록 보니까 리그 7경기 연속 필드 득점을 못한 게 최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 이적한 뒤로 그만큼 살라의 부진이 돋보이고 있고 여기에 풀백들의 영향력이 조금은 묻어난다곤 하지만 살라 정도의 체급이라면은 필드골은 나왔어야죠. 솔직히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 첼시전도 그렇고 맨유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아까 말했던 그 오만함이 이제 윙어 쪽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오만한 이적 시장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루이스 디아스가 이적한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을 인물이 아르네 슬롯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저는. 와. 아르네 슬롯은 루이스 디아스 이적을 바라지 않았어요. 원래. 근데 그럼 재계약했었어야 됐을 텐데. 그쵸. 그래서 아르네 슬롯은 판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재계약은 할 생각 없다. 근데 팔 생각도 없다 하면서 이적료를 높여서 판매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디아스가 나갔을 때 리버풀이 당장 후회할 거라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공격 옵션들이 충분히 값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그거 무시 못하는 게 하필 그때 디아스가 조타 관련 논란이 있어가지고 맞아. 여론 개나락 가서 그래서 이 새끼 필요 없다. 쓰레기 새끼다. 꺼져라. 이런 여론이 나왔어. 그래서 실력보다 더 높은 욕을 많이 먹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마침 보낼 때는 다 잘 가라. 오히려 잘 갔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거였지. 지금 경기력 그리고 지금 속도감 있는 싸움에서 디아스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디아스는 중앙하고 왼쪽 어떻게 보면 클래식하게 우측도 가끔 뛸 수 있거든요. 지금 리버풀한테 가장 큰 문제는 윙어의 다양성. 이 다양성 부분에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몇 없기 때문에 윙어의 다양성? 네.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리버풀에서 뛰었었고요. 네. 지금은 아마 쉬고 있을 겁니다. 거기 라커룸에 네, 많은 죄를 지었고 리버풀에 드리블은 뭐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윙어에 대한 생각도 좀 얘기가 나오고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다 부족해요. 심지어 이삭 에키티케도 좀 궁금해요. 루키님이 봤을 때 이삭과 에키티케가 정상적으로 잘 안착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에키티케는 저 깔 거 없다 보고. 오. 이삭은
프리미어리그 템포에서 오래 뛰어본 선수가 아직까지 체력 관리를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훈련 세션에서 뭐 예전처럼 위르긴 클로브 자전거 그것처럼 막 체력 훈련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레인더스도 없으니까 납득이 안 가요. 저만한 클래스 선수가 90분을 다 못 뛴다는 게 진짜 납득이 안 가요. 일단은 아르네 슬롯이 이삭이 몸 상태가 거의 다 돌아왔다고 하지만 심지어 사전에 그 말도 했었고 네, 맞아요. 그걸 했는데도 이번 맨유전도 좋은 움직임은 있었으나 결국에는 득점 못했어요. 이거 경기력 관련돼서 이렇게 좋은 평가만 하고 득점은 못했다. 다른 누네스랑 다를 거 없어요. 우리가 다른 누네스 얘기했을 때도 움직임 좋아. 야 날카로운데? 득점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누네스를 팔아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삭이 하는 방향도 살라랑 비르츠가 탱킹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어서 버티는 거지 조금만 무득점 기간 늘어난다? 이삭에 대한 비판도 크게 올라올 겁니다. 근데 걔는 그나마 실적이 있는 게 첼시전 때 이거 그거 하나. 이거 빡 해갖고 뒤로 뺀 거. 근데 그게 무승부였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죠? 네. 에스테방한테 맞았잖아요. 우리가. 에스테방.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리버풀은 포지션 가리지 않고 다 걱정이 되고 있다.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뭐 살라를 빼고 키에사를 넣으라는 말도 많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진 않아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빼야 된다 봐요. 지금은 진짜 빼야 돼요. 본인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거라서 한두 경기 정도는 벤치 스타트를 하면은 멀리서 보면서 마음을 좀 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죠. 어차피 이번 시즌 두고 봤을 때 살라가 잘해야 돼요. 키에사가 한 시즌을 풀타임으로 뛸 수 있을까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선발로 계속 해가지고 살라 뛰는 만큼 못 뛰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살라가 어느 순간부터는 퍼포먼스를 회복해서 꾸준한 값을 뽑아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어느 기간까지 살라를 벤치로 두면서 기다려줄 것인지, 그리고 어느 기간은 키에사를 쓸 것인지, 이거는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논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리버풀 자체에서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비상도 있지만 매출에서도 비상이. 이집트 팬들의 이집트가 아니라 그거는 그 이슬람 그 파이에서 약간 손실이 발생하는 거라 뭐 농담이지 어쨌든 그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이 가까운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멀리 보면 네이션스컵도 있는데 그때 몸 다 갈린 살라가 와가지고 뛴다? 이거는 살라 역대 최악의 시즌 진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첼시 때는 그만한 기대치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리버풀 때는 기대치가 확 다르니까. 지난 시즌 발롱도르 얘기 나오던 게 살라였는데. 그래서 30, 20 뚫을 뻔했잖아요. 평균적으로 리그 20골, 어시스트 10개, 공격 포인트 30개. 이게 살라의 그냥 평균값인데 이번 시즌 과연 시즌 끝났을 때 가능할까? 라고 묻는다면은 와 쉽지 않을 것 같은 데가 처음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살라는 일단 프림퐁이랑 키에사 있으니까 채운다고 치고 왼쪽은 각포? 냅둬? 각포가 지금 좀 애매해요. 각포가 여론이 나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유도 퍼포먼스가 완전히 바닥은 아니지만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거든요. 이번 맨유전 보면은 전반에 혼자 골대 3번 때렸어요. 맞아. 전반에 3개가 맞는지 아니면 전체 경기인지 조금 헷갈리지만은 그만큼 슈팅은 날카로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날려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각포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슈팅 자체 그 모션 가져간 거는 그래도 잘한 거니까. 그냥 학포가 리버풀을 네덜란드만큼 사랑하면 돼요. 네덜란드 가서 졸라 잘하거든요. 그건 맞아. 아직 애정이 그 정도가 아닌가? 어쨌든 근데 여기까지는 쉽고 왜냐면 비르츠 넣어도 되고 뭐 에키티케 넣으라는 솔루션도 있을 거고 키에사 빼워라 은구모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둘조차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은 게 풀백 쪽인데. 그렇죠. 계속 돌고 돌아서 계속 풀백 얘기 나올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캐르케즈를 믿고 있는 아르네 슬롯이 지나친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어차피 로버트스는 이번 시즌 끝나면 계약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아르네 슬롯 입장에서도 어차피 만료될 거고 이 선수를 썼을 때 이 선수가 잘한다? 신입생 캐르케즈의 자신감과 그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거기까지 봐요? 거기까지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죠. 우리가 신입생으로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파렴치한 구단지라 인성 다 개나 줘버리고 그냥 능력으로 그냥 잘라버리는. 어쨌든 리버풀은 그런 것보다는 선수가 적응하고 아하. 안착하는 것을 많이 바라기 때문에 1년 못한다고 뭐 나가고 이런 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캐리케즈를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계속 미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도 선발이면 좀 놀라울 것 같다 정도예요 저는. 그럼 대책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헝가리에서도 진짜 높게 뛰는데 라인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 맞아요. 최근에는 좀 중앙 진입을 시켜서 패턴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같던데. 한 번씩 바꾸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벌려서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고 아르네 슬롯이 캐르케즈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캐르케즈가 본머스에서 대단히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은 리버풀에 오면은 여러 부품 중에 하나가 맞잖아요.
팀적으로 워낙에 높은 팀이니까. 그치, 포지션도 풀백인데 조연이지. 네. 캐리케즈 살리겠다고 뭐 메갈리스터랑 옆에 레프트 윙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죠, 애초에. 헝가리 팀이 아닙니다. 네. 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캐리케즈가 더 분전을 해줘야 되고, 이번 시즌 리버풀 팬들한테 가장 좋았던 경기는 아스날전. 캐리케즈한테 유일하게 비판을 안 했던 그 경기 생각하면은 라이트백은 소보슬라이, 레프트백은 캐리케즈였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상대가 마두에키라서 만만치 않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도 그 경기에서는 경합에서도 좋게 결과를 내줬기 때문에 캐리케즈가 완전히 못한다라고 귀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케르케즈로 일단 가자.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와, 이게 그렇고는 정답은 아닌데 정답은 아닌데. 의견 제시 던진다면. 단기적으로는 로버트슨이 이제 나와야 돼요. 단기적으로. 예. 너무 길게 캐리케즈를 또 빼면 안 돼요. 자신감이 많이 하락할 거니까. 하지만 뭐 벤치에서 앉아가지고 경기를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지금은 캐리케즈가 벤치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로버트슨 혹은 고메즈가 풀백 자리를 채우는 게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연패 끊어야 되니까요. 잘못하면 이거 무승부도 안 돼요. 5경기 연속 무승이거든요. 무승부가 나오더라도. 지금 리버풀은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결과를 위해서 호흡을 잘 맞췄던 선수들을 꺼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센터백은 코나테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와, 고메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 그러면은 코나테가 너 어떻게든 버텨. 나 버텨. 와. 겨울까지 버텨. 그럼 겨울에 센터백 데려와 줄게. 와, 코나테랑 고메스가 둘 다 유리몸인데. 저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정 안 되면 소보슬라이가 우풀백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라벤베르가 부상당했어요. 그럼 3미들 조합에서 피지컬적으로 버틸 선수가 없어요. 서버슬라이 말고. 소보슬라이 가야죠. 그쵸. 그래서 미드필더 옵션적으로 봤을 때 소보슬라이도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잘 뛰어주고 있지만 소보슬라이 부상당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 측면에서도 아르네 슬롯은 소보슬라이를 계속 라이트백으로 기용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이 자리는 고메즈도 조금 뛰면서 분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과연 로버트슨과 고메즈를 동시에 쓰긴 쓸까? 아니면 이 선수 중에 누구 한 명을 쓰긴 쓸까?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 바꿀 것 같아요? 야, 진짜 다음은 바꿔야 돼요. 진짜로 바꿔야 돼. 저는 이거 안 바꾸면은 처음으로 아르네 슬롯한테 좀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일단 빠르게 짚자면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게 우선이다. 살라가 일단 늙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그 피지컬적인 단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다. 원래 그러지 않았던 선수여도.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프림퐁 받고 왼쪽에 학포나 키에서 한번 좀 박아보자. 한번 빌어보세요. 그 이탈리아 시절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스트라이커는 일단 이사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비르츠랑 일단 메칼리스터를 일단 안 빼주는 게 맞다고 봐서 서버슬러이, 헤라벤베르가 간 다음에 아니면 비르츠 빼고 오늘 중원 그대로 가도 되고 그리고 나서 우풀백에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다니까 진짜 우풀백이. 왼쪽은 로버트슨 동일한데 근데 저는 진짜 코나테 깨질 것 같아갖고 이렇게 그렇게 굴리면 그래서 이거는 와 레오니가 왜 넣었냐 진짜. 겉도 재앙이에요 겉도. 그럼 브래들리 아니면 프림퐁 해야 되는. 서버슬라이 매주 뛰어야겠다. 이거 매주 뛰고 존스를 좀만 더 믿어보고 메갈리스터 나온 다음에 비르츠 박아야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예. 저는 한 번씩 생각하면은 엔도를 라이트백 넣고 인버티드로 써라.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엔도가 있네. 엔도가 있어요. 엔도가 라이트백에서 공격 옵션을 수행하라는 게 아니라 인버티드로 해가지고 중앙 지향적으로 우측을 좁히고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안은 하고 싶지만 이 구조적인 변화가 워낙에 많이 일어나는 거라서 뭐 아르네 슬롯이 어떻게 이거를 타개할지는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 경기 사실 아르네 슬롯은 새로운 조합을 갖고 오고 있어요. 이번에 맨유전도 아예 4-3-3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라벤베르 혼자 싱글 피봇 주고 나머지 다 라인 집어넣으면서 어떤 의도성으로 게임을 가져가는 지는 알 것 같아요. 문제는 결과가 안 돼서. 근데 우리는 그 감독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가장 보기 쉬운 게 라인업 발표거든요. 그렇죠. 우풀백 졸라 많이 바뀝니다.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존스, 서버슬러이, 프림퐁 갔다가 브래들리 그리고 이제 고메즈 옵션 남아 있고.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교체 카드로도 라이트백 아니면 레프트백이 매번 나가고 있으니까 지쳐요. 그걸 보는 게. 이렇게까지 풀백들하고 센터백을 자주 교체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위리겐 클롭 시절에는 진짜 없거든요. 일단 솔루션 정리하자면 일단 밑에는 그나마 익숙한 얼굴들 고메스도 짬 길고 그 다음에 로버트슨도 그렇고 공격 쪽에는 기동성 문제로 인해서 뉴페이스를 넣자 살라를 빼고 지금 이게 결론인 거죠. 그렇게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살라에 대한 비판은 이거 뭐 장난이 아니니까 아마 빼지 않을까요? 다음 경기는. 저는 오히려 루키님한테 궁금한 게 리버풀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나요? 일단 반등의 기준이 그 리그 우승권 들어가는 거. 우승에는 지금 많이 멀어졌으니까 우승 경쟁권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3등. 3등 안. 이게 곧 첼시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게. 와, 첼시도 지금 그렇게 낙천적인 상황은 아니라.
와, 아 진짜 이렇게 어려워요? 네. 와 진짜 리버풀 큰일 났다. 고민될 정도. 와. 왜냐면 이게 첼시는 누가 돌아오면 된다라는 희망이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간 나아지겠지. 델랍이랑 파머가 제일 큰 키워드. 엔소랑. 리버풀 지금 부상당한 사람이 없는데 믿는 카드를 끌고 와서 박아도 이런데 이게 조직적인 문제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와 저는 이거 우승 경쟁에서 좀 생각보다 이탈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저도 우승 경쟁하고는 아예 뭐 거리가 멀어서 얘기도 못 하겠는데 언젠가 반등은 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지점이 언제가 될지는 이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챔스 진흙탕 싸움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래도 3위 안쪽에 싸움은 할 것 같은데 확실히 불안하다 지금. 그럼 슬롯의 경질설에 관해서는 그거는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 네, 전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다. 1패 추가되면 그래도 터무니없다. 그래도 그래도 저는 10연패. 10연패? 네, 그거 했을 때 나올게요. 와. 어느 정도 감독에 대한 지지를 해줬잖아요. 아르네 슬롯이 지난 시즌 거의 영입 없이 우승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높게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아르네 슬롯을 위한 게임 세팅을 해주고 있고 그런 영입들을 가져갔고 물론 풀백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게임 모델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1년은 봐야 된다. 저는 너무 높은 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나요. 너무 높은 고점. 죄송한데 그게 라이벌 팀 중에 네. 같은 국적에 같은 머리 스타일에 철학을 강하게 집어넣었다가 나락한 감독이 있습니다. 물론 첼시도 이제 마레스카랑 포스텍이 다를 게 없다라는 평가를 지난 시즌 전반기에 받았었거든요. 한창 내려갈 때 후반기랑 아마 일시적인 멸칭에 불과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리버풀 테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채널에서 지금 감독님 호칭을 감독님이 아니라 이제 빡빡이로 바꾸겠다 했거든요. 저에게도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만들었으니까 감독님 워낙에 잘하는 거 알지만은 그렇지만 테나흐랑은 조금 멀지 않을까요? 만약에 2연패 정도 더 하잖아요. 이번 주 남은 챔스 경기랑 다음 브랜트포드 원정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원정, 브랜트포드 원정. 만약에 둘 다 순수 패배를 하잖아요. 전 진짜 테나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6연패 박은 거거든요. 와우. 6연패, 리그 4연패. 쉬운 숫자 아니에요. 중간에 원래 무승부가 끼기 때문에 연패가 이렇게 길기 쉽지 않아요. CT도 지난 시즌 11월에 안 좋을 때 6연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니까요. 저는 그래서 브랜트포드 원정 리버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져줬으면 좋겠어요. 거의 켈러에다가 핸더슨에다가 많아요. 거의 친구들. 아마 거기를 경기하면 슬로 토할걸요? 거의 계속 길게 가거든. 길게 하고 헤딩 헤더. 그러니까 공 날라오면 넘어져. 맞아요. 넘어지고 나서 프리킥 딱 아니면 스로인 하프라인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카요데 뛰어가가지고 롱스로인 갈기거든요. 그 경기가 정말 아르네 슬롯의 어떤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 경기 지면 제 생각에 롱스로인 장착합니다. 제 생각에 이건 바꿔야 됩니다. 아, 고메즈 쓰면 롱스로인 장착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르네 슬롯은 지금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생각 그대로 밀고 있고 보드진도 그것에 대해서 막고 있지 않으니까 이번 브랜트포드전이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축구거든요.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봐요. 그 축구를 아르네 슬롯이 본인의 이 스타일대로 지금까지 연패를 했지만은 이 스타일대로 쫄아낸다면은 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승부라도 나온다? 아르네 슬롯이 과연 고집할 수 있을까요?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피지컬적으로 힘든 거 아는데 좀 바꿔야죠 이제는. 근데 리버풀이 이런 고민을 하는 날인데. 미칠 것 같아 진짜. 와 씨. 제가 축구하면서 제일 힘들어 지금. 아 기대치가 높으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힘듭니다. 그 극락에서 날아가는 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소비 지출 늘렸다가 갑자기 아끼라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 지금 리버풀 팬들의 마음도 눈높이가 여기까지 갔다가 갑자기 낮추라고 하니까 힘들죠. 소비의 습관도 달라져 있고 기대치도 달라져 있고 시야가 달라졌었는데 눈을 가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어쨌든 리버풀 챔피언스리그로부터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는지 봐야겠죠. 네, 네. 저도 그걸 보고 브랜트포드전까지 보면은 또 다른 평가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